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성민입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이 다시 재가동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톰 틸리스가 직접 나서서 불과 일주일 뒤인 5월 11일 의회가 다시 모이는 시점에 맞춰서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시그널이 공식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겁니다. 심지어 법안 초안도 청문회 전에 미리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이건 단순한 논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입법 절차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고요. 즉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암호화폐를 애매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플 관련 기습 발표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 전략에서 XRP를 풀 서포트하겠다라는 발표와 다름없다라는 거고요. 미국 정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최초로 암호화폐가 지정이 되며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경제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국가 핵심 시스템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리플 XRP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모든 설명 자세하게 드려볼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되고요. 저희 채널 잘들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미 정부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최초로 암호화폐가 지정이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경제대국에서 암호화폐를 드디어 국가 핵심 시스템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나온 거죠. 지금 당장 지루한 행보장에 지쳐서 한숨 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앞의 파동에 흔들릴 때가 절대 아니에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으셔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전략 문서를 보면 처음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보호해야 할 디지털 인프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인프라라는 단어는 국가 차원에서 아무데나 남발하는 그런 가벼운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보통 이런 표현은 전력망, 인터넷, 그리고 거대한 금융 결제망처럼 국가의 뼈대를 지탱하는 핵심 시스템을 설명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나 개인의 투자 자산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톱니바퀴의 일부로 보기 시작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정부들은 암호화폐를 그저 투기판이나 억눌러야 할 그런 규제 대상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공식 문서에 블록체인을 인프라라는 표현으로 콕 집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건 그 의미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제도권 밖 변두리에 머물렀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주류 경제의 심장부로 당당하게 진입하고 있다라는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만약 미국이 정말로 암호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고 거대한 인프라로 키우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확한 규제입니다. 거대한 금융시장에서 규제가 없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자유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불확실성일 뿐이라는 거죠.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대형 은행이 참여할 수가 없고요. 결국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과 새롭게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특정 산업을 정말로 작정하고 키우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법적인 규제 체계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심장부에서 바로 그 엄청난 일들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년의 예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밑바닥부터 새롭게 정리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시행이 되었고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이 법안들의 핵심 목적은 암호화폐를 탄압하고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 시장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튼튼한 규칙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얽힌 실타래를 지금 현재 풀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관 자금이 아무런 걱정 없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국가의 정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환경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규제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암호화폐가 마침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과연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혜택을 받을 코인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가상자산이 존재를 하지만 여기서 전 세계 수많은 기관과 스마트머니들은 주저없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리플 XRP 프로젝트죠. 리플 생태계의 핵심 자산인 XRP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먼저 법적인 명확성을 완벽하게 확보한 거의 유일무이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리플 XRP는 이미 그 장벽들을 훌쩍 넘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리플은 그 악명 높은 SEC와 아주 길고 지루한 소송을 겪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미국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죠. 이 판결로 인해서 XRP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규제가 명확하고 투명한 자산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일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안전하게 편입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저한 제도권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자산은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프로젝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 혹독한 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법적인 검증을 끝마친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즉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SEC 소송은 지나고 보면 리플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확실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굳히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리플이 보여주는 제도적 친화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미국 법원의 판결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리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규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핵심 지역들만 골라서 선제적으로 라이센스를 쓸어 담고 있어요.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정부의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단 한 개라도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화려한 기술 개발에는 성공해 놓고도 정작 실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용히 도태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리플은 마치 미래를 미리 내다본 것 같은 아주 소름 돋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류 금융 시스템 안으로 완벽하게 녹아들기 위해서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 취득하기 어려운 라이센스들을 진작부터 모조리 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주는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가진 지역으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네로라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조차도 통과를 하지 못하고 뉴욕 시장 진출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은 보란듯이 혹독한 뉴욕의 규제를 당당하게 통과하면서 핵심 라이센스를 손에 거머쥐었어요. 이는 곧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두터운 규제 장벽 중 하나를 이미 완벽하게 허물고 들어갔다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리플이 보여주는 이 무서운 행보는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서도 핵심 라이센스를 당당하게 확보를 해낸 거죠. 싱가포르 통화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정교하고 깐깐한 금융감독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리플은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승인을 받아냈어요. 즉 리플의 거대한 결제 네트워크가 아시아 금융 허브에서도 완벽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거기다 유럽과 호주에서도 라이센스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요. 리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 싱가포르, 유럽, 호주 같은 전 세계 주요 금융 허브에서 그 까다로운 규제 라이센스를 모조리 확보를 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거대한 그림이 나타나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국가 인프라 수준으로 편입시키려는 놀라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틀을 정리를 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거대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한 판이 깔릴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그저 백서의 기술만 화려하게 적어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규제를 통과하고 거대한 실물금융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준비를 마친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일제히 떠올리는 프로젝트가 바로 리플 XRP죠. 그래서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리플을 대놓고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풀 서포트 한다라는 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답답함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생각처럼 위로 쉽게 뻗어주지 않고 그토록 기대했던 랠리는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그 이면의 구조가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그 거대한 뼈대와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격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XRP의 장기 사이클을 분석한 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하고 소름 돋는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역사적인 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꺾이고 절망에 빠지며 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바닥 구간까지 내동댕이 치는 침체 구간이에요. 그리고 현재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XRP가 바로 그 운명의 구간에 정확히 들어와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며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구간 직후에 어김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 XRP가 겪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단순한 하락이나 횡보 구간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장기 사이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폭발 직전의 바닥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셋업 상황에서 거대한 트리거 하나만 제대로 당겨진다면 가격은 정말 끝을 모르고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점에 미국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국가 인프라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규제를 정리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코인은 명백하게 XRP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대한 상승의 트리거가 당겨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답답한 리플의 움직임은 결국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리플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리플의 물량을 늘리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꼭 삼으셔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리플의 물량을 모으시기 위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건 피노코인이라는 건데 특별한 기술력 하나 없이 SNS 인기에만 의존했던 그 코인입니다. 여기에 단돈 2만 원을 투자했는데 41억 원의 수익을 챙겼던 그 전설적인 코인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전처럼 가치와 기술력으로 종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투자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피넛코인, 분명 매주 로또 살 돈, 그러니까 10,000원 한 장이라도 그때 담아놨다면 여러분들은 그 피넛코인으로 20억 원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피넛코인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코인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넛코인에 이어서 이 코인으로 저는 졸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 영상은 6개월 안으로 전설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 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수익이 가능하다면 다시는 코인 투자에 발붙이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셨거나 현재 물려 계신 상태로 보유하신 현금조차 부족하신 분들, 지금 남들 다 돈 벌고 있는 이 시점에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최소 3번 이상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의 전설로 남게 될 이번 연도를 장식할 그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들의 통장 잔고 앞자리뿐만 아니라 0의 개수까지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코인 이야기 지금부터 해볼 건데, 바로 신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밈코인 섹터입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일주일 내에 100배에서 200배 올리는 국내부터 해외 전문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종목 테마들이죠. 100배, 200배씩 벌면서 왜 졸업은 안 했냐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코인판에서 뭐 50억, 100억 벌면 손 털고 나가실 것 같죠?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수익을 챙겨갔던 그 유명한 익명의 인물, 추정자산이 자그마치 3천억이 넘었던 그 인물도 그런데 그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벌어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니까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보시고 큰 수익 잡으셔서 남은 인생 아주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100배, 200배 코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왜 민코인이 돈을 벌 수가 있는 테마인가?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코인은 2013년 도지코인이 인기를 끌면서 장난으로 시작됐던 코인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민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크게 생겨났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 기관들이 신경도 안 쓰고 관가했던 부분 한 가지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인기만으로도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유명인의 농담 정도로 시작됐던 이 민코인들은요, 점차 소셜미디어 플랫폼 성장의 핵심 축이 되면서 SNS 주도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지코인이죠. 그럼 도지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 가격이 얼마였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2020년 0.02달러, 우리 돈으로 단 3원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18,000%의 상승을 끌어올렸죠. 이게 민코인 전설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 때문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이 도지코인의 영향이 신호탄이 되어 수많은 민코인들이 탕상하게 되었고요. 젊은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려보자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차트에 구애받지 않고 이 밈코인을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이죠. 밈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입을 완벽하게 굳힌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처음 출시 가격은 사실상 계산이 무의미할 정도였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100달러, 우리 돈으로 뭐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면요, 1,900억 개를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던 거예요. 2020년 8월에 출시해서요, 정확히 1년 3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0.1원을 넘어서 1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을 보였던 거죠. 1년 만에 3천만 배. 여러분들, 3,000배가 아니라 3천만 배입니다.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만원 투자해서 30억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다 옛날 초창기 얘기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코인이 없다. 하지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당장 작년 피너코인만 해도요, 단 3일 만에 2만 % 이상 상승. 한 익명의 투자자는요, 단돈 2만 원 투자해서요, 4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이런 사례가 실제 뉴스로 이렇게 터져 나왔다라고요. 내가 로또 살 돈 단돈 5천 원만 여러분들이 사놓으셨다면 당장에 10억 원이 내 손 안에 쥐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린 코인들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이 민코인판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매주 로또 살 돈 5천 원만, 한 달에 뭐 만 원, 2만 원만 좀 민코인을 사놓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민코인판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100배, 1000배 얘기하는 건 정말 최소화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민코인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제작자들도 어찌 보면 인기 한 번으로 큰 돈 벌기 위해서 꾸준히 캐릭터를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은 코인들을 골라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라 예측되는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이미 개미들이 많이 올라탄 코인 말고요. 그 어떤 밈코인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분석되는 이 밈코인 종목 두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인,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코인입니다. 퍼코인. 고양이가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뜻하면서요.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민코인 시장에서 개와 고양이가 당당하게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라는 점이죠. 틱톡에서 27억 뷰가 넘는 인기 바이럴 소재이며 NFT 스테이킹 코인으로 활발한 거래 없이도 추가적인 소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향후 큰 폭등에 힘이 되고 대형 거래소의 추가 상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코인 말씀드리면요. 아마도 이번 영상에서 이 코인을 위해 제작된 영상이 아니냐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 도지 시바이누 코인이라는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피넛 코인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라 벌써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코인입니다. 밈코인과 일론 머스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들으실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서 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처럼 개를 모티브로 한 코인으로 제작되었다라는 점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많은 기대가 지금 현재 집중되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현재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잠재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민코인 최대 리스크인 상장 폐지 확률이 무척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을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언급 중에 있는 코인이고요. 페페, 도지, 시바이누를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코인명 과연 뭘까요?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공유 받으실 방법은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글 폼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구글 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구독자님께만 드려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언급 중에 있는 그 코인,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그 민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하게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구글 폼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구글 폼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의 구독자분들이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면 저도 지금 현재 졸업 코인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민코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전부 다 무료로 이 코인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코인,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이 민코인, 앞으로 정말 이 피넛 코인보다 2천만 %, 3천만 %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그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놓치지 않으시면 충분히 졸업 코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높아지는 이 물가 시대에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번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찾아온 이 민코인 사이클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성투하시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